최근에 노인들을 상대로 하는 이른바 떴다방이 또다시 기승입니다. 대규모 합동 단속을 벌인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어제 42개 업체를 적발해서 고발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노인을 상대로 악질적인 영업 행태를 보이는 이 떴다방이 근절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지 건국대학교 경찰학과 이웅혁 교수와 짚어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하는 범죄의 유형이 비슷비슷합니다. 건강기능식품, 그리고 의료기기를 체험하는, 체험단, 체험방, 이런 위주로 1000곳 가까이가 단속이 됐네요. 네, 그것을 사전에 정보를 철저히 입수를 한 것 같습니다. 예. 시민감시단을 통해서 말이죠. 그래서 시민감시단 374명도 함께 활동을 한 것 같고요. 예. 왜냐하면 취약한 장소라든가 의심되는 업체를 아무래도 시민감시단이 훨씬 잘 알고 있기 때문이죠. 예. 그래서 어떻게 본다면 민관 합동 단속이다. 이렇게 요약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그 식약처와 시민감시단 그리고 그 지자체가 대대적인 단속을 했습니다. 네. 근데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항상 유형은 허위 광고를 하는 것이죠. 일반 음식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이제 만병통치약인 것처럼 과장 광고를 한다든가 또는 이제 의료기구가 아니고 그냥 공산품인데 이거를 한번 체험을 하게 되면 관절염이라든가 피부도 재생되고 말이죠. 얼굴도 좋아진다. 이런 식의 방법으로 이번에도 역시 대대적인 단속이 있었습니다. 네. 근데 원래 떴다방이란 말이 아파트 분양 현장에서 이동식 중개업소를 뜻하는 말이었잖아요. 그렇죠. 어쩌다 이 떴다방이 여기에 이름이 붙게 된 건가요? 그죠. 어원을 우리가 조금 보면 떴다방이니까 네. 한번 나타났다가 바로 사라지는 이 업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예. 지금 말씀처럼 원래는 이제 부동산 분양과 관련돼서 전매권을 불법으로 이렇게 양도하는 이와 같은 형태가 건설 현장에서 천막이라든가 일정한 시설 안에서만 이루어졌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고 나면 없어지는 이와 같은 형태로 이제 떴다방이라고 하는 명칭이 생겼고 네. 예를 들면 또 선거철에는 소규모 리서치 업체가 허가와 또 능력도 없으면서 하는 거를 또 떴다방 업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마찬가지로 이번 사항에서는 주로 의료기구라든가 또는 건강식품이라든가 등을 대상으로 해서 재래시장이라든가 노인정 이런 곳에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이런 사기 단체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떴다방 단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렇다면 이 떴다방들은 어떻게 노인들을 현혹해서 물건을 팔고 있는지 그 영업 실태를 살펴봤습니다. 관광버스에 올라타는 수십 명의 노인들, 공짜 관광을 시켜준다는 말에 따라 나섰습니다. 떴다방 업자들은 이들을 가짜 사슴농장 홍보관으로 데려가서 가짜 녹용차를 팔았습니다. 사람 키우기 36.5도 시세가 돌파해 주말에는 강도 안 들어오고. 이들은 이런 방식으로 47억 원에 달하는 부당 이득을 취했습니다. 노인들에게 공연을 보여주는 업체도 있습니다. 그런데 공연 도중에 한 남성이 여행 상품과 상조 보험을 소개합니다. 정말 상조가 꼭 필요하고 또 이게 동남아로 크루즈까지 갈 수 있는 이런 좋은 상품이니까. 이날 수많은 노인들이 400만 원 상당의 계약서에 줄지어 서명을 했습니다. 앞에 있는 사람들은 아마 그날 따겠다시피 했어. 공연만 하는 줄 알았더니 거기서 그런 거 상주에 또 하라 그랬고 이래가지고. 힘없이 걷던 노인이 몇 달 만에 활기차게 공원을 산책합니다. 한 건강식품 판매 업체가 노인들에게 보여준 영상인데요. 자신들이 판매한 제품 덕분이라고 홍보를 합니다. 이야기 하는 거 들으면 전부 내 진짜가 똑같은 거야 이제. 저거 내가 먹으면 참 진짜 좋겠다. 이 업체는 노인들에게 2만 원도 안 되는 제품을 60만 원으로 속여서 판매를 했습니다. 분명히 지극히 주는 거야. 지극히 주는 거 그러도 하고 어머니 하면서 이런 거를 이제 뉴스에서 접하다 보면 도대체 누가 저런 말에 속아 넘어가나 싶었는데 네. 그만큼 또 이 업체들이 공을 들이더라고요, 보면. 네, 그렇죠. 저와 같은 범죄를 정을 파고드는 사기다. 이렇게 네, 요약을 할 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노인들의 입장에서 상당히 외로움도 있고요. 예. 또 건강에 대한 각별한 관심을 이제 갖는 그 틈을 이용하는 것인데 이것이 일정한 좀 단계를 거치는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좀 호기심을 유발하면서 예를 들면 상품금도 준다든가 선물 같은 공세를 이제 하는 것이죠. 그러고 나서는 일정한 장소로 이동을 합니다. 소위 홍보관이라고 하는 곳이죠. 네. 그런데 그곳에 가보면 노래도 해주고 여러 가지 이제 잔치도 해주고 또한 이 약을
복용을 해서 내 병이 상당히 완치됐다라고 하는 체험 사례담도 듣습니다. 네. 그리고 실제로 의료기구 같은 거는 한번 이렇게 의료 체험을 해보니까 뭔가 좋아지는 것 같고 이런 그 과정을 결국 거치고 나서는 아까 우리가 본 것 같이 사실 2만 원짜리에 불과하지만 60만 원이라고 하는 이런 요구를 한다든가 네. 이런 그 측면에서 봐서는 알면서도 속는 경우도 있는 것 같고요. 네. 왜냐하면 평상시에 잘해주고 또 나름대로 신뢰를 구축하고 또 이것이 그 단번에 이루어지기보다는 그래도 한 달, 두 달 이렇게 지속됩니다. 그 과정에서 내가 물건을 안 사게 되면 무엇인가 죄책감도 있고 미안하기도 하고 이런 과정을 거쳐서 결국은 노인 피해자가 계속 반복 발생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젊은 시절에 그 이제 피해자들의 뭐 어떤 직업이었느냐, 어떤 그 지적 수준이었느냐 이것과는 이제 무관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심리적인 분석을 해보자면은 어떤 것이 가장 주요했다고 보십니까? 결국은 이제 그 나의 그 외로움을 이렇게 이해를 해준다. 외로움. 또 나의 말을 들어준다. 그리고 자식은 멀리 있지만 지금 이 사기 단들이긴 하지만 상당히 그 살갑게 그 대해주는 것이죠. 아하. 뭐 반찬도 그 갖다 주기도 하고 예. 또는 뭐 양말도 한 켤레 주기도 하고 또 선물도 이렇게 상당히 공세를 하다 보니까 마음 자체가 무엇인가 이 사기단하고 애착 관계가 형성하는 이 단계부터 그 다음 단계는 이제 그 상품에 대한 홍보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고요. 또 지금 그 고령사회, 초고령화 사회로 되면서 나에 대한 건강에 대한 염려도 함께 있는 이와 같은 상황에서 그야말로 지금 의료품 또는 의료기구는 내가 한번 구입도 해도 되는 것은 아닌가 이와 같은 현혹된 마음이 생기기 쉽지 않나 생각됩니다. 네. 이런 거를 이제 샀다고 쳤을 때 반품은 가능한가요? 근데 그 부분이 사실은 이 떴다방이기 때문에 이 업체가 공식적으로 어디에 있는 것인지 네. 또 근본적인 위치는 어떻게 되는 것인지 알 수가 없는 이와 같은 근본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한국소비자보호원 등에 의하면 이것이 이제 그 상품이 원래 계약한 것이 아니면 청약 철회를 할 수 있는 것이죠. 네. 그래서 그 반품 그 기한 자체가 14일 이내에 요청을 하게 되면 원칙적으로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 업체가 현재 어디 있는지 모르는 상태다라고 하면 현실적으로는 반품 자체도 상당히 불가능하다. 뭐 이렇게 요약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이 약품이나 식품의 그 안정성 자체도 사실은 우리가 확인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이 금전적인 피해뿐만이 아니고 오히려 건강도 악화될 수 있는 이런 상태도 있고요. 그렇죠. 또 노인들 어르신의 입장에서는 내가 사기를 당했구나. 이와 같은 정신적 충격. 또 이것을 자식들한테 이야기하기 상당히 어렵고요. 그러니까 사기 피해뿐만이 아니고 반품은 고소하고 상당히 이중상중의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게다가 여기서 이제 그 거래되는 그 물품들이 거의 그 품질에 있어서는 조악한 수준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런 그 피해 사례자들에 대한 통계가 나와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공식 통계가 사실은 그 전무하죠. 왜냐하면 이 떴다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예. 공식 그 업체라고 한다면 뭐 여러 가지 이제 뭐 등록 등을 통해서 할 수가 있는 것이 파악할 수가 있는 것인데 실제적인 통계는 상당히 찾기 어렵고요. 다만 이제 그 최근에 한국소비자원에서의 그 설문조사 그 형태 또는 일정한 조사를 한 항목이 있죠. 피해를 겪은 적이 있느냐. 그래서 그 약 300여 명에게 이제 질문했습니다. 그 중에 무려 그 80% 가까이가 경험이 있다. 그리고 20%는 없다라고 얘기했는데요. 저거는 이제 설문 이제 항목이고 실제 그 공식 업체가 몇 건이고 얼만큼의 피해이냐 이와 같은 공식 통계는 떴다방이라고 하는 본질 때문에 현재 정부에서 갖고 있지 못하는 상황으로 볼 수가 있죠. 근데 상당히 그 놀라웠던 결과는 보니까 그 피해를 당한 노인들께서 오히려 단속하지 마라. 혹은 뭐 나 피해 봐도 상관없으니까 그냥 넘어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알면서도 속는 거잖아요. 그렇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 정을 이미 파고들었기 때문에 내가 설령 손해를 본다 손치더라도 네. 이 사람들하고 지속적인 관계를 지금까지 가졌던 그것을 잊지 못하는 이런 면도 분명히 있는 것 같고요. 또 이 그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이 물품을 구입하지 않으면 무시당하거나 무엇인가 배제당하는 이와 같은 문제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또 한편으로는 체면에 관한 손상도 있는 거죠. 이것이 알려지게 되면 예. 자식들에게 또 어떻게 내가 얼굴을 보일 수 있냐 이런 복합적인 심리 때문에 처벌을 원치 않고 나는 피해자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건 아닌가 생각됩니다. 네. 민관이 합동으로 이렇게 단속을 하는데도 근절되지 않는 데는 분명히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렇죠. 일단은 이제 그 고령화 사회로 초고령화 사회로 치닫고 있기 때문에 실버 산업이 번창하고 있고 건강에 대한 이제 관심이 있다고 하는 이와 같은 측면에서 상당히 범죄자 입장에서는 수지 맞는 영역일 수가 있다. 그러다 보니까 계속 단속을 해도 예. 전국에 한 곳이 아니고 계속 그 지속 발전 확산되고 있는 모양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네. 뭐
만약 단속이 돼가지고 걸렸어요. 그럼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결국은 이제 이게 사기죠. 사기. 네, 사기죄고 그 허위 광고를 했기 때문에 식품에 관해서 또 식품위생법에 관한 위반 그 사항이 되고요. 그래서 어쨌든 이와 같은 의심 사항이 있을 때는 번호가 1399번입니다. 예. 그래서 일단 신고를 하게 되면 관련 전문가가 바로 현장에 출동해서 단속을 하게끔 될 테고요. 가장 핵심적인 것은 이게 허위 광고이기 때문에 일반 식품인데 마치 의약품처럼 예. 이렇게 그 표시가 되어 있는가. 그러니까 의약품은 의약품 또는 의약 외품으로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것을 먼저 한번 읽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아, 지금 이 사례가 나오네요, 지금. 아, 그렇죠. 예, 일단은 이제 처음에 호기심을 이렇게 야기시키는 이와 같은 행위는 이제 의심을 해야 될 것 같고, 네. 그리고 그 홍보관에 이렇게 데려가는 그 행위라든가, 또 그 약품을 실제로 한번 이렇게 봤을 때 캡슐 같은 건데 사실은 이것이 의약 외품 표시되어 있지 않다. 그러면 일단 의심을 해야 할 상황으로 생각됩니다. 아, 끝으로 이거는 물질적으로 변상을 받을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이게 사실 사기죄로 혐의가 입증이 된다고 한다면 민사소송을 통해서 그 피해액에 대해서는 민사예요? 변제받을 수 있지만 그와 같은 시간이 상당히 많이 소요하기 때문에 일단은 이와 같은 피해가 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생각됩니다. 사실상 변상은 좀 어렵다고 봐야 되겠군요. 여기까지 말씀 나누겠습니다. 건국대학교 경찰학과 이웅혁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